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네,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제는 일단 우리 시장도 올랐고요. 어제 우리 시장은 올랐고요. 예. 미국 시장은 혼조 상태인데 네. 반도체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하락했어요? 예. 그래서 나스닥이 0.52%로 하락을 했고요. 다우는 강보합, S&P 500은 0.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지표로는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걸 좀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실제 사이에서 미스매칭이 되면 시장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만큼의 이제 조정 하락을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보합권이 시작을 해서 장중에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오후 들면서 반도체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를 보면은 사실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우리하고는 체감 정도가 다르게 네, 엄청나게 네. 많이 올랐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ASML이 어닝 미스로 7% 하락을 했죠. 수요일 날. 그리고 어제 TSMC 실적 발표를 했어요. YY로 증가를 했는데 전분기 대비로는 감소를 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4.8%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뉴스를 여러분 보시면은 TSMC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왜 밀렸냐? 반도체 크러쉬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거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이쪽 전문가들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 지금 반도체 사이클을 우리가 지금 HBM과 원래 반도체 사이클은 장비, 전공정 장비하고 장비, 부품, 소재 이런 순서대로 좀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소위 AI형 반도체라고 해서 HBM을 이제 부각이 되면서 후공정이 많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반도체 사이클의 사이클링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네네네. 좀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소위 AI형 반도체라고 하는 쪽만 이슈가 돼서 그쪽이 오른 거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은 전체적으로는 어제 그렇게 쭉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듯이 반도체 사이클을 봐서는 아직도 감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Q에 비해서 2Q는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고 이 상황 속에서 2Q에 좀 둔화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들어가는 거야. 내가 회복기로 뭐 이렇게 본다면은 네. 지금 이제 주가 움직임이 좀 해석이 되죠. 네, 그런 흐름을 좀 보시고 이제 반도체 주가를 좀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넷플릭스가 시간회에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 그리고 가입자 수가 전망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괜찮게 발표했어요. 930만. 예, 근데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4.9%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보니까요. 마이너스. 4.9%요. 그래요? 이제 왜 그랬냐? 2분기 가이던스 실은 말이라고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분기 가이던스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놨어요. 네. 더 낮게 내놨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저는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입자 수를 맨날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네. 이걸 그만하겠다. 가입자 수를 보고하는 발표하는 걸 걸 중단하겠다. 왜?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 넷플릭스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안 알려준대. 안 한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중국에 보면은 실업률 발표 안 한다, 청년 실업 발표, 뭐 걔네 이상 같다 생각하잖아요. 네. 보면 이제 이렇게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해? 그러면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어요. 네네.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올해에 들어서 다음 주에 이제 실적 시즌이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이제 피크인데요. 일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위쪽보다 아래쪽을 좀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 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 근데 시작이 이상하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가입자 그렇죠. 수를 안 알려줄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제일 어차피 돈 가입비야 뭐 정해져 있는 거고 그 가입자 수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회사 이익이 얼마냐 이건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네, 예.
그걸 안 알려준다고요? 예, 뭐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성장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까지. 그렇지 않고서야. 아 근데 아직 동남아나 뭐 남미나 네. 가입시킬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유가 있겠죠. 뭐 다른 얘기들이 후속으로 나오겠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기술들이 안 좋았고 빅테크 안 좋았고요. 엔비디아만 체면치를 했습니다. 플러스 0.76%, AMD하고 뭐 나머지들은 전체 좋지 않았고요. 네. 테슬라는 목표 주가 하향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3.5% 하락했는데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테슬라를 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러잖아요. 이쯤 돼서 사서 기다리면 오르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확인하자. 이게 추세를 꺾고 반대로 움직이는 추세를 확인해도 돼요. 우리 지수 갖고 제가 올해 1월부터 내내 설명을 드렸어요. 차트를 보면서. 네. 그걸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미국 주식 매수 1위가 테슬라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네,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네. 올해 산 사람들은 지금 다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테슬라에.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겠죠. 아마도 네. 그러겠죠. 그런데 기왕이면 안 물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관심 있으시다고 좀 그러시는데 네. 그냥 이쯤 됐으면 한번 사도 되겠지?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니죠. 네,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의외의 장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 그런가요? 워낙 많이 올라서 코스피 1.95% 올랐고요. 거의 전 종목 다 올랐죠 어제. 네, 거의 다 전 섹터 다 올랐습니다. 네. 맞아요. 코스닥이 2.7% 올랐는데요. 외국인들이 3일 만에 다시 5,700억 정도 매수로 들어왔어요. 코스닥도 2,500억이면 규모 큽니다. 지금 사줬는데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뭐 직접적인 이유는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환율이 소폭 안정화됐잖아요. 네. 근데 뭐 환율이 낮나요? 그건 아니에요. 아직 1,378원 여기 있으니까 뭐 1,400원 살짝 아래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들어왔다? 뭐 지금 다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아침부터 딱 장 시작하자마자 선물 시장 먼저 시작하시죠. 요즘에 바뀌어갖고 네, 제도가. 네. 아침 봤더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매도 포지션의 일부 청산이 아침부터 있었다라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이쪽은 이쪽 전문가분들이 이제 자료를 많이 보면요, 포지션들을 매수도 매도도 3만 계약 정도, 3만 계약 정도를 맥시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래를 꽤 오랫동안 외국인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매도에서 매도 포지션이 그 부분까지 거의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청산이 아침부터 좀 일어났었고요. 네. 그런 가운데 환율 소폭 안정되었다 이런 걸로 함께 이제 시장이 올랐습니다. 근데 어제 그 순매수한 종목을 한번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외국인 순매수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ST, 현대일렉트릭, 셀트리온,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홀딩스. 투자신탁, 그러니까 운용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투신한 말을 안 쓰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사은펀드는 삼성중공업, SK하이닉스. 연기금은 포스코홀딩스, 셀트리온, 현대로템, 하나오션. 이렇거든요. 네. 보시면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반도체 있고요. 전력기기 있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이슈가 되어 있는 섹터가 이슈? 있어요. 그 이슈가 뭐냐면 네. 아까 공인은 잠깐 언급을 주시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 섹터예요. 아. 지금 중국의 관세를 높인다든지 어쩐지 하면서 계속 견제하는 섹터들 있잖아요. 철강 있고 비처금속 있고 조선해운 좀 전에 우리 공기자님 얘기하시죠. 네. 조선해운 조사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 생물법 이걸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철강 비처금속 조선해운 바이오 얘네들이 뭐 상대적으로 수혜이다 그러면서 막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이들이 강세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도 섹터는 반도체하고 전력기기가 주도인 거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가파르게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말씀 나누고 나서도 엄청 올랐어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근데 뭐 그렇게 오르는 거 잘 못 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밀렸었어요 한번. 아 그래요? 예, 한번 밀렸어요. 근데 뭐 3일 만에 곧바로 원위치 한 겁니다 어저께. 아, 밀렸을 때 오를 사야 때는 돼. 또 급등이에요. 이런 종목들. 밀렸을 때 샀어야 되는데. 첫 하락에는 해볼 만한 거고요. 계속 이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아. 이제 하시니까. 근데 만약에 요번에 다시 올라갔는데 두 번째 또 내린다. 정고점을 못 돌파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때 못 샀으니까 나 다음에 내리면 사야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안 되고. 아.
이번에 좀 많이 빠졌었어요? 많이 빠졌었죠. 왜냐하면 10몇 퍼센트 하루 빠지고 막 그랬으니까. 하루에? 예. 그때 어제 그저께 그랬으니까요. 아무튼 뭐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 말씀 주신 바 같이 전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어제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시장이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사려는 의지는 있구나. 라고 제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순매수 기조를 하려는 의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이번에. 그리고 하락 시의 매도가 얼마나 강한지 제가 계속 이렇게 최근 며칠 동안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최근 며칠 동안 떨어지는 동안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안 팝니다. 그리고 어떤 건 사고 어떤 건 사고 이렇게 표현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강도가 얼마나 센지 그냥 무차별로 던지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어제처럼 반등을 했잖아요. 어디서 반등을 가게 하는지 얘를 이해해야지 이 시장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약간 저는 이제 한국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의 시간이 오고 있다. Time is coming.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시장 이게 지금 주목받을 시기가 오고 있다는 어떤 강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은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바라고 개연성은 있는데 우리가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는 뭐 그 영향 받지 않고 우리 오히려 디커플링 되면서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 시장하고 추세적으로 반대로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이 빠질 때 좀 덜 빠지거나 뭐 반등 줄 때 우리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멘텀이 사실 이번에 해주려고 하려고 하는 밸류 프로그램이 잘 돼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좀 받침이 좀 돼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사이클링이 지금 회복에서 안정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보통 주식을 하면서 이런 게 있거든요. 정프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다른 얘기 한 말씀 드려보면요. 제가 이제 강연회나 이런 데 할 때 뭐 그런 얘기를 그냥 농담 삼아 그런 이제 불특정 다수에 이렇게 박제되는 게 아니니까 오프라인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뭐 기초 분석 공부 요즘에는 기초 분석보다 뭐 일단 기본적 분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런 방송을 보시는 거는 매크로 지표의 변화를 막 보지 않습니까? 그럼 환율은 달러너스는 지금 한번 해볼게요. 달러너스가 오른 거는 미국 금리 인하가 뒤처질 거라고 생각해서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달러너스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는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됐는데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된 거는 경기 지표가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뒤에 있는 경기 지표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 물가 지표도 보지만 뭐 PMI나 이런 것들 다 보지 않습니까? 고용 지표나. 그럼 그 고용 지표를 움직이는 내수 소비나 이런 걸 또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그게 이퀄 수익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퀄 수익이 아니에요, 그게. 그럼 마음 아프게 또 왜 그러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그런 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매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듣잖아요. 근데 우리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저는 스스로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소위 직관력을 가져야 되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전프로님 가끔마다 이렇게 말씀 주실 때, 좀 전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좀 강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계속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본인이 그걸 구체적으로 근목을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보는 직관력이 생깁니다. 그걸 통찰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까지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지만 스스로 너무 복잡하게 시장을 보지 말고 그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그 안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닙니다. 했는데 반성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또 좀 불편해졌잖아요. 그럼 불편한 시장 속에서 이 안에서 막 허우적대기보다는
전체적인 뭐 흐름을 지금 뭐 전프로님 딱 말씀처럼 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한 세 가지. 이게 이제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시황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번 주도 달러 강세 국제 수율 상승으로 하락 지속형입니다. 어제 표를 드렸어요. 차트에. 네. 지속형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있는 거는 양호한 경기 지표와 미국 내 물가를 고려해서 금리 인하 시기를 더 늦출 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기대와 연준 행보의 미스매칭이 있으면 그 수준의 갭매우기 하락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의 하락은 거기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네.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기대가 요만큼인데 원래 같이 일직선에 매칭이 됐으면 되는데 이들은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네. 요만큼의 갭을 시장에서는 아마 반영을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을 다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뭐 주요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이 날짜는 예정이기 때문에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GE 뭐 중요한 것들 많이 합니다. 인텔도 중요하고 마스터카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뭐 삼성 SDI 뭐 이런 것들 다 24, 25, 26이라 다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실적 피크 시즌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제 이번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었는데 5월에 있을 거 아니에요. 5월에 뭐 금리 인하할 거다 기대하는 사람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PC 물가 지수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와요.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또 시장이 한번 더 크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막 화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다음 주에 BOJ 통화정책회의입니다. 25일부터 26일까지 있는데 지난번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0%로 금리 인상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한동안 완화적 정책을 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거 뉴스하고 연관해 볼게요. 1번 뉴스에 있습니다. 지금 G20 재무장관 회의와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번 주 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 은행 우에다 총리가 엔화 약세 지속 시에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 그래서 재무장관 회의 끝나고 나서 연설을 했어요. 네네. 저는 이게 되게 재미있는 대목인데 실제로 뭐 제가 이렇게 중고사 직원이 이걸 뭐 판단하기는 어려운 건데 근데 어떻게 할까라는 거는 누구라도 그냥 정말 상식 수준의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네. 일본은 이거 지금 어떻든 간에 환 개입을 하든지 금리 인상을 하든지 아마 그전에는 환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2020년 네네네네. 10월에는요. 그러면서 152엔에서 달러 엔이 그 127엔까지 그냥 급락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표현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고려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일본이 금리 인상이 수건 아닙니까? 수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네. 예. 말씀 주세요. 예. 아니 그래서 꼭 좀 하고 싶은 게 아마 금리 인상 좀 그동안 못 한 거니까. 그렇죠. 못한 거니까. 네, 이번에 좀 하면 너무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예, 그렇게 조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환율도 네.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엔화가.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근데 미국은 만약에 과격하게 BOJ에서 이걸 해서 환율을 툭 떨어뜨렸다. 그랬고 달러스가 떨어졌고 달러스가 약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미국이 또 물가에 또 고충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들이 조조를 일부분 너희는 요만큼 우리는 요만큼 여기에 네. 맞아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미국하고 연관되어 있고 미국말하고 연동해서 같이 거래를 하는 미국이 채권거래 가는데 중국이 안 사주면 일본 가서 얘기하잖아요. 일본 사달라고. 그렇죠, 일본 그렇죠. 사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관계가 있는 국가인데 또 일본은 금리 인상 환 개입을 안 한다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요번에 BOJ가 다음 주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이거는. 그렇게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다음 달에 중국 상하이에 기가팩토리인데 메가팩토리인데요. 네. 이거 ESS 공장입니다. 전기차 공장이 아니고 이거 착공을 해서 연내 완공해서 내년 1분기에 양산 계획한다. 네. LFP 기반으로 하고 현지에서 양극재 등 부품을 조달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일본의 데이터 센터에 건립한다는 뉴스가 그동안에 계속 전해드렸었거든요. 오라클도 한다고 합니다. 오라클도 일본에? 예. 일본으로 또 가요, 오라클도? 예. 11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도쿄와 오사카의 데이터 센터를 증설한다.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가 더 좋지 않나? 당연히 우리나라가 훨씬 좋고 왜냐하면 인프라 자체가 그럼요. 훨씬 좋거든요. 근데 왜 일본에 가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말이에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답답합니다. 예, 여러모로 우리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여기 부품 회사나 인프라가 엄청 잘 돼 있고 예. 그리고 디지털화가 우리가 훨씬 많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럼요, 일본은 아직도 안 올라오고 아직도 많은데. 도장 찍는 나라인데.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 뭐 그렇습니다. 대전 같은데 딱 데이터 센터 지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AI와 자율주행 활성화로 인해서 소위 고부가가치, 고사양의 제품, 하이엔드 반도체라고 하죠. 네. 하이엔드라고 표현하잖아요. 업계에서는 요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AI용 반도체나 자율주행 칩, 시스템 온 칩, 고사양 제품이 필요하거든요. 요번에 어제 나온 뉴스에는요. TSMC에서 그 자율주행 ADAS용 모빌아이 인텔이 4위사잖아요. 모빌아이가 ADAS용 반도체 4,600만 개를 TSMC에 위탁 생산했다고 로이터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AI용 반도체와 자율주행의 이 반도체는 네. 얘네들은 무조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조건 그 용량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얘들은 정확해야 됩니다. 자율주행은 특히나 그렇을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진짜 뭐 하나만 틀려도 큰일 나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네. 반도체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쪽을 막 요즘에 본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점차로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자료가 아니고요. 이제 뭐 제가 외국계 자료를 좀 갖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쪽에 하고 있는 쪽에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우리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5번과 6번은 화장품 얘기입니다. 화장품 얘기인데 일단 6번부터 말씀드리면 뭐 우리나라 거 잘 팔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의 이베이 재팬 안에 있는 큐텐 재팬 거기에 이제 뷰티 화장품의 카테고리를 봤더니 그 이제 이 자료가 되게 긴데 그냥 제가 딱 한 줄로 얘기했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들이 카테고리별로 탑 1위에서 5위까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 네. 예. 와, 어떻게 이렇게 1위를 할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무역협회에서도 K뷰티 수출 현황 및 신규 유망 시장 보고서를 내놨어요. 네. 근데 이제 화장품의 수입의 세계 3위 시장이 인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인도에서 3위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이게 3위. 약간 네. 우린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중국에서 좀 밀려난 게 네.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중국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화장품 회사들이 어쨌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예. 갖은 뭐 마케팅이든 하여튼 갖은 상품 개발이든 정말 목숨 걸고 막 또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미국, 뭐 남미, 인도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서 어마어마한 그 경쟁력을 갖고 네. 또 이렇게 성공을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떻든 다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K 엔터의 역량이 뭐 그것도 있었기 있겠죠. 때문에 네, 거기에 네. 같이 마케팅을 참 잘한 것 같고 네. 보시면은 이런 것들 이제 포털 보면은 이 제품이 되게 많이 팔린다. 저도 뭐 우리 딸내미가 한 명 있어서 네, 물어보면은 뭐 이걸 없어서 못 산다 막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제품들을 그래서 뭐야? 그래서 주식하니까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연예인이 그걸 탁 들고 있어요. 연예인이. 뭐 이런 거 있어요. 나도 뭐 하나 좀 화장품 하나. 여러분 어떻게 제가 런칭하면 좀 사실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반응 보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라고 해서 요즘에 주가도 근데 한동안 많이 올랐다 조금 쉬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또 다시 오르더라고요. 이게 수출이 많다는 거는 환율에 굉장히 이 수혜를 있습니다. 이쪽도. 그리고 아까 지금 보고서 하나 읽으면서 아까 뉴스 3에서 세 번째 뉴스를 권 기자님이 전해주시던데요. 뉴스를 떠나서 저는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자료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자료에서
환율 약세, 그러니까 우리 원화 약세 수혜주, 고환율의 수혜주라고 이렇게 리스팅이 나오잖아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말씀을 드렸듯이 딱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네. 하나는 대체 상품이 없이 우리 거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 이거 하고 또 하나는 다른 데도 있지만 우리 거하고 비슷하게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자동차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 화장품도 보시면 화장품은 지금 원래 1위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런데 환율이 약세야.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좀 찾아와야지 과거에 계속했던 똑같은 룰로 뭐 고환율 수혜주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원화 약세가 되고 그것이 뭐 수출 경쟁력의 수혜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환율이 약해졌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환율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왜냐면 물건을 팔을 수 있어야지 수혜가 되는 거지. 아예 팔리지도 않는 경우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조금 생각을 해서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것들은 분명히 이번에 수혜일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냥 뭐 단실인데 한미반도체가 주식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하고요. 보통주 34만 5,668주 규모는 작습니다. 한 200억 규모고요. 시총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시총 대비 한 0.15%뿐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게 가져와 봤냐면요. 뭐 자기네들이 물론 기업들이 잘 했겠지만 네. 그리고 시장에 또 어떻든 간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래서 분명히 이 기업은 지금 기업의 직원들이나 기업들은 지금 뭐 경사났죠.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시장에서 탑이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럴 때 지분 규모는 좀 작지만 그때 뭐 또 유상증자 해가지고 뭐 또 한다 해가지고 주가 떨어뜨리고 이런 기업이 더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 소각 결정을 해서 주주환원 정책, 자본 환율, 자본을 좀 낮추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례적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있는 동안에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네. 이렇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 좀 있어서 뭐 다른 기업들도 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주식 소각 약 200억 규모로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점점 좀 많이 퍼지기를 뭐 그 금액 자체가 아주 절대 금액이 큰 것 같지는 않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건 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이사님은 이제 주말 또 가족분들과 함께 보내시고 저 내일은 뭐 강연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강연에 있고요. 지금 또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이거 월요일은 뵐 수 있을까요? 아니 뭐 감기인데 뭐 못 뵀습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좀 힘드신 거죠. 아 그렇습니다. 아유 그런 건 괜찮습니다. 네 월요일에 또 저희가 미국 투자 트렌드 세미나를 또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4월 22일 월요일 오프닝 벨 라이브 이후에 실시간 방송으로 저와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그때 또 피자, 한우, 커피, 치킨, 선물을 엄청나게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날은 아침 시간 좀 오전 시간 좀 비워두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아주 재밌는 시간 미국 투자 관련된 아주 좋은 정보들 많이 전해드리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반이니까 잊지 마시고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자 우리 박경창 이사님 몸 조리 잘하시고요. 네네. 감기 따뜻한 차 이렇게 뭐 보고 잘하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